자,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체제 돌입을 했는데 지난주에 경선 준비 시작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 야권은 그야말로 대권 주자가 풍년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인사만 14명 정도 되는 가운데 여기는 11월 초까지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는 8월 말에는 분명히 경선 일정 시작한다, 경선 버스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 밖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등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당 안에서 좀 눈여겨볼 후보는 누구인지 이 부분은 장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가장 앞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좀 국민의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고 원희룡 지사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저번에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서 상당히 네. 인정을 받았거든요. 정책통입니다. 이분이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정책 경선에 대한 내용이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분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전 대표나 하태경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네. 장기표 국민의힘 김혜율 당협위원장, 이분들은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들 이름 알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분들이 나옴으로써 좀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롱 섞인 그러한 내용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름 알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좀 알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과연 이런 것들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인사, 그리고 나오는 것 자체를 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사,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름이 자천타천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또 경선을 하기 위해서 아마 경선 준비위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좀 논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또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경선 규칙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 밖에 있는 인사들은 일단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하겠죠. 네. 근데 지금 앞서 장 교수님한테 제가 수업을 받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상 네. 대선의 경우에는 당원하고 국민하고 50대 50으로 네. 돼 있도록 아예 명문화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경선관리위원회, 선관위원회에서 룰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만 대선은 또 다르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당원 당규를 바꿔야 돼요. 그럼 과연 그렇게 바꾸는 작업이 쉬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당대표하고 당내 의원들이나 이런 의견들이 어떻게 수렴되느냐에 따라서 또 변화할 여지는 있는데, 바꾸는 작업은 참 쉽지 않다. 네. 그렇다면 이 룰을 가지고 외부 인사들 보고 들어와서 우리 당내에서 경선 치르시오, 이러면 외부 인사 입장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내 기반이 없잖아요.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약에 지금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당내 경선 룰이 최소한 나한테 너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당도 만약에 늦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내 주자들이 경선을 통해서 뽑혀 올라올 때 흥행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계속 보수 지지자들이 당 밖을 바라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이래가지고 제대로 당내 경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의 고민이 좀 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흥행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100% 국민 경선이나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아마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그래야 최소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도 들어와서 당내 경선을 좀 흥미있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경선룰을 만들어가느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1차전, 2차전 두 번을 가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일단 1차전을 하면서 후보들 상당수를 탈락시켜서 2차전은 좀 더 흥미있게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네. 가져나가겠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1, 2차에 걸쳐 컷오프를 하고 최종
본 경선에는 4명 정도 남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 같은 룰은 사실은 경선 준비위 등등에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경선에서 뽑게 되는 그 룰, 당원대 여론조사 50대 50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또 당원 당규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만지기 위해선 또 상당히 좀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역시 주시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야권의 당 밖에 있는 주자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선친의 사무제를 마치고 난 뒤 대전 현충원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질문이 나왔죠. 대한민국을 밝히는 것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이거 정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정치를 하게 될 사람으로서 알아서 해석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론가님 어떤 뜻입니까? 정치를 이미 하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대선 출마도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네. 그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말이 대선 출마로 연결된다는 거 하는 것을 왜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부친의 뜻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조만간에 뭐 국민의힘 입당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캠프를 꾸리든 아무리 그래도 소규모로 자기 측근으로 구성된 캠프를 꾸려야 그래야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거든요. 혼자서 그냥 국민의힘으로 그냥 바로 입당 선언하기에는 그거는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국민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관심이 쏠리는지를 좀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는 사정이 많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정통 보수를 지금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윤 전 총장처럼 좀 미리 준비할 만한 시간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시 출발론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제가 볼 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말 정치를 해서 대권까지 가겠다고 생각하면 윤 전 총장하고 달리 그냥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나 봐도 다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면 그 보수층 지지자들이 윤 전 총장만 바라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보수층 지지자들의 파이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보수층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만약에 한 10%라도 만약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에 시선이 쏠린다고 하면 윤 전 총장과 관련돼 있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예를 들어서 중도층 확장을 상당 부분 이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못 갔거든요. 여론조사 결과 지금 정치 무대에 정치 선언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현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중도 확장에 실패한 겁니다. 그럼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만약에 지지율이 몰리기 시작한다 일정 부분 그러면 아마 당내에서 틀림없이 최 전 원장과 관련돼서 뭔가 기대감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뭐 2차전을 다시 하든 뭐 하든 이렇게 움직여 가야지 맞지. 그렇지 않고 본인도 만약에 제3지대에 머무르면서 거기 안에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모하다. 그렇게 아마 주변 인사들도 그렇게 권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최재형 전 원장이 오늘 한 얘기 가운데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란 같은 뜻으로 뭉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정당에 입당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는 빨리 들어갈까요?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덧붙일 말이 별로 없는데 제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참모라면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언론의 그 집중도를 좀 높여라. 그 차원에서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좋다. 그런 지금 외곽에 있으면은요 제3지대는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입당을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대안으로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윤석열의 대안이 아니라 최재형으로 인정받을 거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대권 출마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으신데 저번에도 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지 세력, 의원 한 10명 정도를 모아 놓으시고 빨리 지지율이 한 10% 이상 나오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여러 가지로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로서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지지율 10%라는 선은 교수님, 당 밖에서요 아니면 당에 들어가고 난 후에요? 당 들어가서도 뭐 네. 밖이나 들어가서나 10% 이상 네. 두 자리 숫자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네.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지, 어떠한 행보를 던질지, 어떠한 말로써 국민을 감동시킬지 이 참모진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앙선관위에서 오늘부터 내년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전 총장 야권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겠죠? 뭐 나는 대선에 출마할 거야 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불확실성도 좀 제거를 하고요. 캠프의 분위기도 좀 잡고 저는 또 하나는 돈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때 대략 513억 정도 대선 비용 상한액이 있거든요. 근데 예비 경선 때, 당내 경선 때 대략 그 513억의 5%인 한 25억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캠프에 지금 본인 돈으로 캠프를 운영할 수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모금을 해서 경선 때 사용하게 된다면 돈 문제도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 같다. 그래서 하루빨리 등록을 해서 후원금 모금해서 본격적으로 좀 활동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상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아울러 좀 금전적인 부분,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은 좀 숨통이 트이는 부분을 노린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 거의 매일 언론 인터뷰, 지금 신문들과 돌아가면서 인터뷰하고 있고요. 매일 행보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권 후보, 특히 최재형 전 원장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처음으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님, 이 부분 가능할까요? 뭐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최 전 원장 앞서 발언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뛰는 리그하고 내가 뛰는 리그는 달라 지금. 그러니까 나는 제3지대 가가지고 당신하고 합을 겨룰 상황이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보수를 본인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고 부친의 뜻도 그렇다고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국민의힘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버스도 출발할 시간표도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미리 들어가가지고 뭘 하기보다는 좀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지지율을 조금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표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이제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이벤트를 만들어가면서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어떤 시선이 본인한테 쏠릴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한 10%대 두 자릿수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면 네. 확실하게 뭔가 바람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볼 거라고 보고요. 윤 전 총장이 바라는 것은 윤 전 총장은 안철수 대표도 만나잖아요. 만나고 최정정 감사원장도 자신과 같이 다니려야 될 대상이라고 자꾸 언급하는 것이 제3지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그동안에 보수의 뚜렷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한계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 지지자들도 잡아야 되죠. 그리고 제3지대로서 또 다른 대안도 보여줘야 되죠. 지금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제3지대를 통해서 중도층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건 리그가 다르건 아니든 간에 계속 얘기할 겁니다. 던지면서 하겠습니다.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야 본인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단일화 대상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최 전 원장은 아마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최재형 전 원장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은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제3지대론을 얘기하면서 파일을 키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뭐 어찌됐건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결론이 나겠죠. 나겠는데 윤 전 총장은 크게 뭐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가려면 빨리 들어가라. 이게 첫 번째 의견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빙빙 돌더라도 네. 지지율이 20% 벽을 깨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 의미 없을 것이다.
20%의 벽이 깨진다는 얘기는요. 이미 보수층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정치의 생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아마 그 어느 시점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잘 선택하지 못하면, 그리고 전략을 잘 짜지 못하면 네. 지금 뭐 처가와 관련돼 있는 검증 요구도 굉장히 거센 상황이고, 본인이 정치적 비전도 못 주고 있다고 하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3지대에만 머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선택을 강요받는 시점이 언젠가 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버스가 출발하기 전이라고 하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검증 칼날을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받는 것은 가급적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머물려고 할 가능성이 네.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안철수 대표가 취해왔던 태도처럼 계속 반문연대, 그리고 정권 교체의 뭐 필요성을 네.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뭔가 경선을 통해서 한 명의 후보가 만드는 과정까지, 만약에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최소한 10% 이상 유지된다고 하면은 단일화 쪽으로, 단일화를 막판 단일화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그게 네.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간에 변화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군요.